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아주 특별한 자동차입니다. 현대 그랜저입니다. 잠깐, 그랜저가 뭐가 특이해? 지난번에 하고 또 있잖아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이 차는 그 그랜저가 아니라 그랜저 3.5L V6 LPG입니다. 기존 그랜저의 LPG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번 그랜저 LPG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그랜저 시승 진짜 많이 했잖아요. 2.5L 가솔린부터 시작해서 3.5L 가솔린, 그리고 1.6L 터보까지 거의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했는데 한 가지 안 한 차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 LPG입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그랜저 LPG는 그렇게 중요 차종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그랜저는 2.5L 가솔린이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200마력이 채 안 돼요. 그러면서 차체는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차는 크면서 출력이 좀 부족한 심장병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5L는 출력이 좀 부족해. 3.5L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럼 하이브리드가 답이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한 500만원 이상 비싸진다는 거죠. 아니,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만큼 가격을 좀 높여받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3.5L LPG 차량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가격은 3.5L 가솔린에 비해서 더 저렴하고 연료비도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이 LPG의 단점도 있습니다. LPG는 가솔린 3.5에 비해서 출력이 많이 빠져요. 가솔린 3.5는 290마력이 넘는데요, 얘는 240마력, 60마력이 줄어드는데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있을지, 자, 달려보죠. 사운드는 우리가 2.5L 가솔린 자동차 타면서 정말 실망했죠. 아니, 사운드가 이게 뭐냐고, 조금만 밟아도 RPM이 거의 뭐 4, 5천에 붙어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차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패드 시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좀 거칠게 몰아붙여도 되고요. 거칠게 몰아붙였을 때 4, 5천 RPM까지 올려도 그다지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소리의 크기는 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차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근데 꽤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가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적어도 2.5에서 느꼈던 그런 이상한 세팅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스포츠 모드를 바꿔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되게 부드럽네요. 이 3.5L 스마트 스트림 엔진, 기분 좋은데, 예전 같으면 제네시스에나 들어가는 엔진이었잖아요. 이제는 현대가 이런 엔진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너무 기분 좋고, 엔진 자체의 질감, 회전 질감도 너무 좋은 그런 자동차네요. 기존에는 LPG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고속을 정속 주행한다든지 이럴 때 연비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면서 이 고속 주행 연비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내에서 정숙함이나 안정적인 주행감과 다단화로 인해서 변속 충격이 적은 거, 이런 것도 물론이고요. 현대 자율주행 전기차가 또 마침 가네요. 박아라! 박아! 지금 되게 뿌옇잖아요. 미세먼지 되게 많잖아. 미세먼지 저감하는 숲 기능 한번 해봐요. 지금 제가요? 네. 습기 저는 이거 아니? 빨리 성공해봐요. 잠시만요. 일단 공기청정.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게 숲 기능이었는데 왜 그럴까? 테마도 3개구나. 그러니까 하나도 심플하지가 않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공풀은 뭔가? 파란색이면 더 좋다는 거. 더 좋다는 건가? 초록색보다 파란색이 더 좋은 거라서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나쁠 때는 주황색으로 나오기도 해요. 주황색이 얼만큼 나쁜 건지, 파란색이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알려주면 안 되나? 이전까지 현대차들은 다 푸어, 굿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색깔로 구분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인터페이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거 과하게 비난했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의 외관이나 디자인이나 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나머지를 만들었으면 이걸 디자인한 사람은 그런 디자인에 감명받아서라도 이거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이패스야? 솔직히 생각해봐. 이거는 하이패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차 모드야? 아니,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해놓고선 이게 과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무런 통일성도 없고 쉽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원하는 걸 빠르게 찾아갈 방법도 없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저는 요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목적지까지 도착 3시 50분. 오케이, 그럼 몇 분 남은 거야? 몇 분 남은 건지도 보여줘야죠. 이게 이만큼 줄이 있는데 남은 시간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도착 예정 시간을 눌러서 소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누르면 소요 시간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눌러서 소요 시간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14분으로 바뀌어요. 아, 그럼 14분 지나면 몇 시지? 이걸로 바꾸려면 또다시 이걸 해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정보가 두 개밖에 없잖아. 둘 다 보여주든가 눌렀을 때 이 두 개가 톡을 내든가 하면 되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뭔지 아세요? 여기 또 애매한 X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뭘 것 같아요? 누르면 정보가 취소돼 버려. 아, 잠깐만, 야, 이게 취소되면 안 되지. 나 목적지 가야 되는데 나 좀 전 취소한 거 취소할게. 이게 안 돼요. 잠깐만, 그럼 내 목적지를 어떻게 다시 최근 목적지 눌러서 목적지 나오면 그때 눌러야 돼요. 빨리 나 가야 돼. 지금 고속도로야. 여기서 나가는지 마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빨리. 오, 됐어. 30초 정도 걸렸나요? 정말 그런 큰일 나는 기능을 여기다가 실수로 누를 수 있게 딱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요 바로 직전에 요거 경로 취소 버튼 누르면 취소돼요. 너무 불편해요 해서 만든 게, 경로 취소하면 다시 안내하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요거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너무 나쁜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은 사실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국산차 통틀어서 인터페이스가 좋고 가장 다루기 편한, 정보도 많은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티맵이나 서드파티가 제공한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장착한 게 더 편리하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것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IT 기기를 만들었을 때 기존 IT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랜저 LPG 외관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는 차는 약간 중간 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달라요. 휠 사이즈가 일단 조금 다르죠.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승차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뒤편에서 봤을 때 차이점 느낄 수가 없네요. 여기가 지금 배기가스 머플러가 있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후진등 부분에서 김이 서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램프 김서림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김서림이 좀 많아지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서림 부분, 거기에 먼지가 앉거든요. 김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느 정도 먼지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안쪽을 닦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탁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김서림이 심한 단계는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 후진등을 왜 이런 데다 장착했냐? 이유는 있습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라고 해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램프를 비춰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왠지 이 차 뒤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경고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에서 뒤쪽에 어디로 이 차가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LPG를 만들 때 외부의 디자인 차이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가 시승했던 차는 다 캘리그래피였는데요, 이 차는 캘리그래피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 바닥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이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트렁크 위까지의 이 높이가 너무 낮아요. 유모차 같은 걸 실었을 때 한 번에 실리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짐을 조금 적게 실게 된다,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아래쪽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 아래쪽엔 이렇게 본배가 있습니다. 도넛형 본배가 있는데 본배 주변으로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차종별로 본배를 다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통 본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공간이 남고 위아래로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LPG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면 본배를 좀 더 딱 맞게 최적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좀 줄어드는 거 좀 아쉽네요. 자, 그럼 뒷좌석도 살짝 살펴보죠. 뒷좌석으로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은 일단 머리 공간이 여유롭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승했던 차는 머리카락이 막 붙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정전기로 막 머리가 닿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닿질 않아요. 왜 머리가 안 닿느냐? VIP 시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LPG는 VIP 시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옵션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닿지 않고요. 그랜저 뒷좌석의 머리 공간은 이렇게 파여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그런 거야, 좀 웃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이 차는 완전히 빤빤하잖아요. 파노라믹 선루프를 선택하지 않으면 전장이 빤빤해집니다. 그만큼 공간이 더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클라이닝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파노라마 선루프는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천장을 낮추고 VIP 시트를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고 낮춰서 머리 공간이 부족해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리클라이닝 없는 시트 앉았을 때 편안한가? 편안합니다. 이 등받이 각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다리도 앞쪽으로 넉넉한 공간, 이게 무릎 공간을 도대체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넉넉해요. 너무 넉넉해서 좀 썰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차는 중간 트림이다 보니까 ET목을 가진 그 헤드레스트는 갖추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ET 헤드레스트는 사실 그게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도 들지 않으면서 개방감만 더 해칩니다. ET 헤드레스트를 함께 되면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개방감을 더 해치는, 좀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저라면 굳이 그걸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트, 뒷좌석 시트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동식 커튼이 없고요, 수동식 커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프레임 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걸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랜저인데 뒤쪽에 커튼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죠. VIP 시트 옵션이 빠지면 이것도 빠져요. 앞쪽에 있는 컵홀더가 빠지고 뒤쪽으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괜찮은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가장 중요한 점은 LPG라는 점이죠. 이 LPG 엔진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시승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차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PG는 연료비가 조금 절감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기름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이 들어갈 때 어차피 충전소 더 많이 가. 그래서 결국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런지 한번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올림픽대로를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연비가 거의 8, 생각보다 좋죠. 생각보다 좋은데요. 아마 공인연비는 이거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경험한 바로는 가솔린 3.5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2.5하고 비교했을 때도 경제성에서 큰 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벨지언 로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빠집니다. 일단 가변 댐퍼가 없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요. 그래서 진동 소음은 어떤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너무나 다른 차로 느껴집니다. 그냥 아예 딴 차예요. 만약에 그랜저의 승차감을 기대하신다면 가변 댐퍼는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존과 완전히 다른 그런 승차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의 사운드도 기존하고 꽤 다릅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승했던 차들은 사운드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너무 조용해서 이거 정상이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한 차였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지금 무조건 넣어야 되는 차네. 보스 사운드 시스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옵션에서 보스랑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묶어버리면 어떡해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는 정말 어떤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화를 들어볼게요. 농담. 보스를 장착하게 되면 14개가 들어가고요, 보스를 빼면 1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뭔가 이퀄라이저가 좀 다른지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기본적인 울림통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섬세하게 잘 들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음장감도 꽤 있어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베이스가 조금 약하네, 이런 아쉬움들은 확실히 있네요. 귀라는 게 이게 역체감이 심해서요, 귀가 트이면 안 됩니다. 귀가 트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차에는 한 가지 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 LPG 모델은 전륜구동만 나와요.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륜구동 선택할 사람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약간 좀 섭섭한데? 기본적으로 LPG 엔진은 가솔린보다 조금 더 조용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라는 면도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LPG 엔진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정숙하고요,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네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출력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옵션에서도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다. 내가 원했던 게 만약에 뒷좌석 리클라이닝이었다면, 사륜구동이었다면 그러면 LPG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그랜저 LPG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기존의 LPG 모델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차였다면 이번 LPG 모델은 야 이건 사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델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 옵션에서도 아쉬웠던 6단 자동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해소하고 이제는 정말 살만한 자동차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2.5L는 조금 출력이 부족하다, 3.5L는 조금 이 경제성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그랜저 LPG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사시라. 3.5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별로고 사실 제가 타보진 않아요. 2.5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파워트레인을 타봤는데 2.5는 조금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랜저는 2.5가 가장 많이 팔릴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안 되는데